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5.18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5.18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보수와 진보 등의 이념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헌법 문제다.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치권 스스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미 여러 번 조사로서 결론이 나 있었던 발포 명령 의혹, 또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도록 국방부에 지시를 하고, 국방부가 지시를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주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특조위가 내고, 이걸 국방부 장관이 비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국민에게 사과한 것. 이것은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보다도 더 문제 많은 국가적 역사 왜곡입니다. 국가적 역사 왜곡입니다. 국가가 들어서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는커녕, 역사를 바로 적기는커녕 역사를 거꾸로 적는 이런 일은 국가라는 공식 기관이 하기 때문에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그 기록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군은 1980년에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기총 사격을 한 학살범이다, 양민 학살범이다,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이 주장하는 북한군 600명 광주 투입설은, 이것은 자정작용을, 한국의 언론 자유가 살아있으니까, 비판의 자유가 살아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소동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표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왜곡은, 제가 왜곡이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음 같았으면 날조 조작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일단 왜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왜곡은 정부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것은 역사 기록으로 남아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 개입설을 비판할 자격이 없으니까 우선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헬기 사격 있었다는 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5.18 기념식, 2017년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6번의 국가적 조사로서 이미 광주 사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밝힐 게 없을 만큼 밝혀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입니다. 조갑제의 광주 사태, 40년 동안 5가지 루머와 싸워 이긴 이야기, 사망자 2,000명 설, 전두환 발포 명령설, 헬기 사격설, 애국가 부르는 시민들에게 조준 사격설,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 침투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요지인데 여기서
제가 중점을 둬서 설명한 것 중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국방부의 날조 헬기 사격이 있었다. 2018년 국방부 산하 5.18 특조위가 조종사들의 전면적인 부인을 무시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재판에 비유하자면 물증도 없이 사형을 선고한 것과 같다. 5.18 특조위 발표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조종사들은 양민 학살범이 된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완벽한 증거는커녕 피학과 추리만 있다. 어떻게 이런 조사를 근거로 조종사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더 섬뜩한 것은 이런 부실한 조사가 아무런 반론도 없이 국가적 사실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 성우회, 재향군인회, 무슨 육사, 해사, 공사, 동창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 자유한국당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조종사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양민 학살범으로 모느냐. 전일 빌딩에 탄흔이,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실험 한번 해보자. 헬기를 띄워가지고 한번 쏘아보자. 과연 흔적이 나오는지 실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주장했었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세 사람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갑제닷컴, 펜앤마이크, 그리고 무슨 장교단체 하나, 이렇게 하니까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이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가장 중점을 둔 게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이 진실이 무너져버린 데 대한 반론으로 쓴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때 조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보고서가 황당하게, 이게 황당무계한 겁니다. 제가 황당무계라는 표현을 북한군 투입설에 대해서도 쓰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결론도 황당무계한 겁니다. 전자의 황당무계는 민간인들이 한 거예요. 후자의 황당무계는 국가기관이 한 겁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조종사들이 1988년, 89년 이 무렵, 그리고 1995년 무렵 이때 이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출동한 육군 항공대의 헬기 조종사들이 아마 수십 명 될 겁니다. 다 진술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도 쐈다는 사람 없었어요. 또 쏜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기관총인데 한번 당겨버리면 수천 발이 나갑니다. 사람이 맞으면 몸이 그냥 동강나버려요. 최소한 수십 명이 죽어야 됩니다. 건물이 맞으면 벽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보고서는 조종사들은 전원이 다 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결론은 사격 있었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조종사들이 거짓말했다는 증거를 들이대고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심정으로 마음속으로. 이게 2018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 한 사람, 여기 특조위 위원 중에 최해필 예비역 육군소장, 이 사람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출신이니까 여기에 전문가죠. 이 사람만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전일 빌딩에 있는 탄흔은 그걸 보면은 이게 헬기 사격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거죠. 이게 헬기 사격이라는 증거로 내세우는 게 이 특조위고 또 일부 광주 사람들이었어요. 요 아주 좁은 1m 정도의 좁은 범위 안에 수십 발의 탄흔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탄흔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헬기로서는 절대 그런 사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헬기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정지되지 않아요.
앞뒤로 이렇게 또는 상하로 움직입니다. 주로 상하로 움직이죠. 이걸 호버링이죠. 호버링. 호버링 하면서 쏴야 되니까 요 1m 사방 1m 안에 수십 발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범위 안에서 여러 발의 총이 박혀 있어야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집중 사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M16으로 계엄군이 들어와서 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해필 육군항공사령관의 반론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사격 명령이 뭐 사단장이라든지 여단장이 사격 명령을 내렸는데 조종사가 가보니까 도저히 사격할 상황이 아니더라. 사격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 이런 진술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영웅들 아닙니까?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항명을 한 겁니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양민 학살범으로 모은 게 누구 때문에 이래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된 무리한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모 전 육군 1항공 여단 31항공단 103 항공대대장의 진술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모모 장군이 저에게 코브라로 광주 천을 따라 천에다가 위협 사격을 하라고 지시하여 코브라의 경우 20mm 발칸으로 사격을 하면 그 위력이 엄청나 하천입니다. 하천에다가 사격을 하여도 파편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며 불가함을 보고하였을 때 이에 김 장군이 배속이 되었으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많으냐고 hir난하여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지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서면 지시가 없어 사격을 하지 않았음. 이것은 사람을 보고 사격하라는 게 아니라 하천을 따라서 위협 사격을 하라고 했더니 그 위협 사격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파편이 튀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겠다고 했더니 추가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분은 김모 씨인데 전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 506 항공대대장 김모모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이 항공대장 도청 옥상에 있는 대공화기 진지를 제압하라고 지시. 저희가 도청 옥상에 있는 대공진지를 단발로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총 사격의 경우에는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수십 발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주위 민가에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 사격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정의 사격을 해야 한다면 정식 서면 명령서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 장군이 흥분을 하여 무슨 말을 하고는 들어갔는데 그 후 다시 지시를 받은 일이 없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사격 없었습니다. 사격 명령은 있었지만 사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은 났어요. 결론. 이 위원이 특조위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이냐 이 책에 적어놨습니다. 위원장이 이글리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출신, 강희관 예비역 공군준장 출신, 김성 광주일보 차장 출신, 김칠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출신, 송병흠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안종철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보상위원회 전문위원, 이장수 대구지방검찰청 조사부장 검사, 최영태 민주화를 위한 정부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최해필 예비역 육군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낸 타이밍이 마침 이래가지고 광주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야수로 키우지 말고 편안하게 잠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집권자의 책무입니다. 광주는 잠들 때도 됐어요. 39년 전의 일입니다. 이걸 무덤에서 계속 파내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국민을 분열시키고 무엇보다도 거짓을 퍼뜨리게 됩니다. 거짓이 분열을 가져옵니다. 진실은 항상 통합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진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진실에 합의를 하면은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그 싸우는 정도가 심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광주 사태 600명 투입설이라는 이 황당무계한 주장이 우파 진영을 얼마나 분열시켰습니까?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파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내가 우파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분열시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자해를 하게 됩니다. 광주 사태 600명 투입설로 자유진영이 얼마나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조롱거리. 이제 광주 사태 600명설을 주장하면서 같은 입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김현희 가짜설,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600명이나 들어왔다는 주장 다 황당무계한 겁니다. 이게 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좌파가 거짓말을 하니까 우파도 거짓말을 해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살골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좌우가 같아져 버립니다. 좌우가 같아지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와 싸울 때 같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공산당한테 당하죠. 우리는 진실이라는 무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에 기초한 정의, 그것이 자유를 지킵니다. 진실, 정의, 자유, 이 순서로 우리는 논리 체계를 정립해 가야 합니다. 사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자승자박이 되어 버립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세 가지 말이 생각났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다. 감사합니다.